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3호 제12면 기사입니다. 민선 9기 용인특례시 출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임기 첫 결재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서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선 9기 출범 첫날인 1일 첫 번째 결재로 용인 르네상스 2.0 용인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반도체 산단 조성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동남 사읍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와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새벽 동백 지역에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을 마친 뒤 시청 직무실에서 용인 르네상스 2.0 용인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민선 9기 첫 결재인 용인 르네상스 2.0 용인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에는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민선 9기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겼다.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두 반도체 앵커기업, 선도기업과 함께 용인을 세계 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대 추진 전략과 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세대 추진 전략은 클러스터 적기 가동을 통한 핵심 동력 확보, 실리콘 용인 생태계 고도화 및 소부장 혁신 지원, 지산학 융합 글로벌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이다.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시는 2023년 7월 20일 정부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NRDK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반도체 지원 특별법상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한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의 신기술을 실증하고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는 양산연계형 트리니티팹 기반 구축 사업도 지원한다. 약 1조 원이 투입되는 트리니티팹은 2027년 5월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소부장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 평가 등으로 상용화 속도 향상,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인의 우수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기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영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기업 정주 지원 노력도 병행한다. 시는 또 이상일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 학교는 처인구 남곡분교장 폐교 부지에 24학급 규모로 설립된다. 2027년 3월 반도체 특성화고로 우선 개교하며 2028년 3월 마이스터고로 전환된다. 시는 산학연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고교 대학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산학 협력 인재 양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분원 등 반도체 공공연구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 지산학 융합 글로벌 반도체 인재 양성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결재를 마친 뒤 이동 남사읍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현장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먼저 국가산단과 관련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토지 지작물 보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보상은 전체 보상금액 대비 47%, 면적 대비 40% 진행됐다. 이 시장은 주민과 기업의 이주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다며 터를 닦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LH가 1-2009 입찰 공고를 내야 하는데 최소 6개월가량 늦어졌으니 속히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LH 측은 7월 중에는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원산면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사무소로 이동해 SK하이닉스 관계자로부터 2027년 가동 예정인 SK하이닉스 1기 팹 건설 공정률과 부지 조성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팹 4기를 다 짓는데 속도를 내려면 3번지 4기에 대한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도 속도가 나야 하므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신속한 지원을 부탁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요한 행정 지원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1-2기 팹에 공급될 공업용수 관로를 시험운전한 결과 유수율이 9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여주보에서 오는 물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만큼 유수율을 99%로 올리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대표는 관로를 잘 점검하고 관리해서 유수율을 99%까지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국제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조성의 속도가 더 붙어야 한다며 용인시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해 온 만큼 계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것이며 정부도 용인시처럼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시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 대상 확대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까지 지원. 오산시 시장 조영호는 7월 1일부터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중증 장애인 가운데 의료 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오산시는 지난 3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본사업을 시작한 이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지속 확대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희망복지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찾아가는 이동장터 행복마차 시범운영 첫 시작. 연천군은 지난 6일 월 중면 횡살리 마을회관 앞을 시작으로 농어촌 지역 쇼핑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 행복마차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연천군 부군소와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군남면 선곡리 마을회관 앞을 방문해 행복마차 운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행복마차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고령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 앞으로 직접 찾아가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동장터로 시범운영 기간에는 이동 판매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문 배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계란, 콩나물, 채소류 등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며 연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및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계란, 콩나물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 주민은 마트까지 나가기가 힘든데 마을로 직접 찾아와 주니 너무 편하고 좋다고 말했다. 행복마차는 군남, 청산, 미산, 왕징중, 장남 등 6개 면 34번지개 마을을 주 5일 월 물결표 쌓인 금, 순환 방문하며 한 차 시범운영, 76 물결표 쌓인 724 및 두 차 시범운영, 83 물결표 쌓인 821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을 조정한 뒤 9월부터 확정된 노선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본격 운영 시에는 말벗 안보 확인 생활 편의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행복마차가 농어촌 지역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고령장애인 지역 돌봄 실천. 짓기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현균, 은 지난 2일, 시원한 여름맞이를 위해 주민돌봄단과 함께 고령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여름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27년까지 추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주민 26명으로 구성된 주민돌봄단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고령장애인의 생활 현황과 돌봄 욕구를 살피고 주민이 함께 돌봄의 주체가 되어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는 지역 중심 돌봄을 실천했다. 여름철 건강관리와 폭염 예방을 위해 고령장애인 40가정을 방문하여 삼계탕 밀키트 460g, 삼봉 포기김치 4kg, 일봉 쿨스카프 쿨토시 아이스팩 각 한 개씩을 전달했다. 또한 주민돌봄단은 각 가정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고령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돌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균 관장은 이번 나눔은 고령장애인의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주민이 함께 이웃의 삶을 살피고 필요한 돌봄을 고민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은 돌봄받아 행복해 사업을 통해 고령장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복지관으로 발전해가겠다고 말했다. 연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및 연천군 가족센터와 업무 협약, 마우, 체결. 연천읍은 지난 6일, 월, 상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연천군 가족센터와 연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업무 협약, 마우, 을 체결했다.
이날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연천군 가족센터 관계자 및 신한대학교 봉사자 등 약 40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가정 내 대형 폐기물 처리, 생활 쓰레기 정리, 실내 청소 등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연천군 가족센터와 연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업무 협약, 마우,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취약가구 통합서비스 연계, 가족기능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위기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연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권윤근, 이순미 공동위원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